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50대 주부 미경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딸의 취업이라는 절실한 불안감으로 달콤한 유혹에 빠집니다. 자산 전문가라며 접근한 사기꾼은 미경씨의 가장 약한 부분을 이용해 홀로 계신 어머니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과연 미경씨는 낯선 사람의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정체를 밝혀내고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중년 여성의 위기 탈출 드라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안하다, 미경아. 내가 정신이 없었어.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김 부장에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줬으니까요. 어머니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손녀 이름까지. 챕터 1 불안과 붉은 숄, 늑대의 설계.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빨간 캐시미어 숄을 목에 둘렀습니다. 딸아이가 아르바이트 월급을 모아 제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백화점에서 샀다고 자랑하던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취업 준비 3년째입니다. 스펙 쌓는 중이라 돈이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나가고 있어요. 남편의 치킨집이 망한 건 2년 전입니다. 조기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했던 그 가게가 결국 2년을 못 버텼어요. 노후 자금이라고 모아뒀던 돈도 다 날아갔죠. 지금은 남은 빚 갚느라 매달 허덕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초라한 제 모습이 그대로 비쳤어요. 하지만 이 숄만큼은 달랐습니다. 목에 두르는 순간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같았죠. 마치 제가 평범한 아줌마가 아니라 좀 특별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댁에 가는 날이면 꼭 이 숄을 했습니다. 82세 어머니는 충청도 시골 외진 마을의 한옥에서 혼자 사세요. 고집이 세시죠. 평생 농사지으며 모신 작은 농지와 예금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한테 손 벌릴 수는 없었어요. 제 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한테 도움 좀 받으면 안 돼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 돈은 할머니 거야. 손댈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론 생각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딸아이 취업이 오랫동안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버스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편도 2시간 거리죠.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집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드리고 옵니다. 어머니는 제가 오는 걸 좋아하세요. 하지만 저를 보시면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미경아, 너 돈 필요하면 말해. 엄마가 좀 있어.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 잘 살아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딸로서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읍내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댁까지는 여기서 또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해요. 1시간에 한 대밖에 없어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죠. 11월 초였으니까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시골 읍내지만 멋들어진 카페가 하나 있더라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숄을 단정하게 고쳐 맸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그나마 괜찮아 보였죠. 그때였습니다. 실례지만 그 숄 정말 멋지시네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였죠. 미소가 참 자연스러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거는 게 불편했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어요. 캐시미어죠? 색감이 참 고급스럽습니다. 안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남자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딸이 사준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왠지 제가 직접 고른 것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네, 그냥 마음에 들어서요. 역시 물건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저도 커피 한 잔 할까 하는데 혹시 빈자리에 같이 앉아도 될까요? 이 시간엔 자리가 없네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카페를 둘러보니 정말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저 혼자 4인 테이블을 쓰고 있었죠. 아, 네. 앉으세요.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와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저는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자산관리 쪽 일을 하고 있어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죠. 부장이라는 직함도 보였어요. 아, 네. 저는 박미경이라고 해요. 박미경님, 이 동네 분이세요? 김 부장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뵈러 왔어요. 매주 오거든요. 효녀시네요. 요즘 그렇게 자주 부모님 찾아뵙는 분들 드문데.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군가 제 희생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았죠. 당연한 일이죠. 혼자 사시니까요. 대단하십니다. 저도 배워야겠어요. 김 부장은 계속 저를 칭찬했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날씨 이야기, 요즘 경기 이야기. 김 부장은 말을 참 잘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걸 진지하게 들어주기도 했고요. 요즘 다들 힘드시죠? 물가도 오르고. 김 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동의했어요. 정말 그래요. 집집마다 사정이 있죠. 맞아요. 특히 자녀 있으신 분들은 더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교육비, 결혼 자금, 취업 준비. 취업 준비라는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 부장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따님이나 아드님 계세요? 딸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대학생이세요? 아니요, 졸업했는데 취업 준비 중이에요. 말이 나온 김에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누군가한테 하소연하고 싶었죠. 요즘 취업이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스펙 쌓느라 돈도 많이 들고. 김 부장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학원비, 자격증, 어학연수. 끝이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박미경님,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따님 미래를 위해 재테크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재테크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재테크요? 저희는 여유가 없어서. 아니요, 오히려 여유가 없을 때 더 필요한 겁니다. 작은 돈이라도 현명하게 굴려야죠. 김 부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전문가의 말투였습니다. 저 같은 문외한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의 언어였죠. 하지만 저는 잘 몰라요. 남편도 사업 실패하고. 말을 하다가 제 입을 막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하지만 김 부장은 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수록 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판단하시면 위험해요. 맞는 말 같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치킨집 차린 것도 혼자 판단한 거였죠. 전문가 상담 한 번 제대로 받지 않고 뛰어들었다가 망했어요. 사실은요. 김 부장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정부 주도로 조용히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청년 자립 지원 관련된 건데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청년 자립 지원이요? 네, 정확히는 따님 같은 취업준비생 명의로 진행되는 특별 투자 프로그램이에요.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딸 명의라는 말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딸 명의로요? 네,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 명의로만 가능해요. 정부가 청년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극비리로 진행되는 거라 아는 사람만 하죠. 극비리라는 말에 왠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만 모르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저만 몰랐던 거죠. 그런데 왜 극비리로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신청자가 너무 몰리면 조기 마감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권 내부에서만 조용히 소개하는 겁니다. 저도 아는 분들한테만 알려드려요. 김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저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정도 필요한 건가요? 초기 투자금은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6개월 후 최소 30% 수익 보장이에요. 1,0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30% 수익이라면 300만 원이잖아요. 딸아이 학원비 몇 달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부모님께 여쭤보시는 건 어떠세요? 따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시면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김 부장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한테 손 벌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하지만 이건 빌리는 게 아니라 투자잖아요. 6개월 후면 원금의 수익까지 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잘 몰라서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서류 작성부터 계좌 개설까지 전부요. 박미경님은 따님 명의만 빌려주시면 돼요. 너무 쉽게 들렸습니다. 의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김 부장의 깔끔한 정장, 명함, 전문가다운 말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게다가 딸을 위한 일이었어요. 딸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됐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부장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어요. 하지만 금세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확실한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보니 자금 세탁 방지 때문에 까다롭거든요. 자금 출처요? 네. 어머님께 받으실 거면 어머님 통장 잔고나 부동산 같은 자산 증명이 필요해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니고요. 대략적인 규모만 확인하면 됩니다. 1,000만 원 마련이 가능한지 정도만요. 김 부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 재산을 남한테 말한다는 게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은행 부장이잖아요. 금융 전문가고요. 어머니가 시골에 한옥 한 채 갖고 계세요. 그리고 평생 모신 예금도 좀 있고요. 아, 부동산도 있으시구나. 그럼 담보 대출도 가능하시겠네요. 김 부장이 뭔가 메모를 했습니다. 근데 대출은 어머니가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예금에서 일부만 쓰시면 되죠. 6개월 후면 원금에 수익 붙여서 바로 넣어드리면 되니까 어머님도 모르실 거예요. 어머니 몰래 한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의 말이 맞았어요. 6개월 후면 되돌려드리면 되잖아요. 이 투자는 완벽한 비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김 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정부 프로그램이다 보니 소문나면 안 돼요. 주변에 알려지면 신청자가 몰려서 기회를 놓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머님께도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수익 나면 그때 놀라게 해드리세요. 김 부장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어머니 놀란 얼굴을 상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시내버스 올 시간이었습니다. 아,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제 명함 갖고 계세요. 결정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김 부장이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가방에 넣고 서둘러 일어났어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어요. 천만에요. 따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빨간 쇼를 다시 한번 고쳐 맸습니다. 왠지 오늘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딸에게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시내버스에 올라타며 가방 속 명함을 만졌습니다. 김철민 부장. 전문가의 조언을 듣다니 저도 이제 좀 똑똑해진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고양이에게 생선 냄새를 풍겼다는 것을요. 챕터 2 치명적인 정보 유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 댁까지는 여기서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좁은 시골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부장이었어요. 여보세요? 박미경님, 저 김철민입니다. 지금 어머니 댁 가시는 중이시죠? 네, 막 버스에서 내렸어요.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저는 길가에 멈춰 섰어요. 네, 말씀하세요. 아까 카페에서 말씀드린 투자 건인데요. 사실 오늘 자정까지 신청을 넣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급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이 분기별로 한 번씩만 모집하거든요. 오늘 놓치시면 3개월 기다리셔야 해요. 3개월? 그때까지 딸아이는 또 얼마나 돈을 쓸까요? 그런데 제가 아직 어머니한테 말도 안 했는걸요. 어머님 설득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일단 신청서부터 넣어놓는 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기회 자체가 날아가거든요. 김 부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미경님, 따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투자 시작하시면 6개월 후에 300만 원 수익이에요. 딸 학원비 몇 달치 아니에요? 딸 생각이 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투자 가능 금액부터 확인해야 해요. 어머님께서 1,000만 원 정도는 마련 가능하신가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대략이라도 좋아요. 어머님이 어떤 자산을 갖고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한옥 한 채 갖고 계세요.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골이라 비싸진 않을 거예요. 한 5천만 원?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있고요. 농지는요? 작은 밭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크기는 모르겠지만요. 예금은요? 김 부장이 계속 물었습니다. 평생 모신 게 좀 있다고는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알아야 해요? 제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아, 오해하지 마세요. 투자 규모를 정하는데 필요한 정보예요. 1,000만 원이 부담스러우시면 500만 원부터도 시작 가능하거든요. 아,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이세요. 그럼 기초연금 받으시겠네요. 네, 받으세요.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신청서에 투자자, 가족 관계를 기입해야 해서요. 김순옥이요. 말을 하고 나서 왠지 찝찝했습니다. 어머님 명의 휴대폰 번호도 필요한데요. 왜요?
왜 우리 엄마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나중에 수익금 받으실 때 본인 확인용으로 필요합니다. 투자자 명의는 따님이지만 자금 출처가 어머님이시잖아요. 확인 절차예요. 김 부장의 설명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면 안 돼요. 지금 신청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박미경님,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김 부장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도 은행 부장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의심하시니까 제가 좀 섭섭하네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를 의심한 제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괜찮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박미경님, 이 기회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따님 미래를 위해서라도요? 라는 말이 또 나올 것 같았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데 정확한 뒷자리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럼 나중에 문자로 보내주세요.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주소요? 네, 어머님 댁 주소요. 서류 발송 때문에 필요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말한 마당에 주소 하나쯤이야.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주소를 다 말해주고 나니 왠지 불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신청서 작성해서 자정 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박미경님. 정말 중요한 건데요.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투자는 완벽한 비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머님께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엄마 돈으로 하는 건데. 정부 프로그램 특성상 소문나면 즉시 취소됩니다. 특혜 시비 때문이에요. 주변에 알려지는 순간 탈락 처리돼요. 그럼 돈은 어떻게 받아요? 제가 내일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서류만 몇 개 준비해 주시면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엄마한테는 말을 해야죠.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신청이 무효가 돼요. 나중에 수익 나면 그때 놀라게 해드리세요. 그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김 부장이 설득했습니다. 딸 생각을 하니 이성이 마비됐습니다. 알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어머님께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도 문자로 넣었죠.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댁이 저 멀리 보였어요. 저는 빨간 쇼를 고쳐 맸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게 딸을 위한 일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김 부장이 전화를 끊자마자 조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걸요. 82세 김순옥.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딸 이름 박미경, 손녀 이름 지원. 손녀가 교통사고 냈다는 시나리오로 가. 지금 당장 전화 걸어. 할머니를 집 밖으로 끌어내서 자기 딸이랑 마주치지 않게 해야 돼. 악당은 저보다 빨리 어머니에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요. 저는 어머니 댁 대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오면 바로 나오시는데요. 엄마?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작은 방 쪽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이불 속에 몸을 숨긴 채 전화기를 꽉 쥐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너머 누군가에게 속삭였어요. 딸이 왔어요. 딸이 지금 왔다고요. 어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챕터 3 긴장한 목소리. 어머니의 얼굴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공포. 순수한 공포였어요. 82년을 살아오신 어머니가 저렇게 떨고 계신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누구 전화예요?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셨어요. 나가 있어. 네? 지금 중요한 전화야. 나가라니까.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저한테 소리 한 번 안 지르시던 어머니였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전화기에 대고 속삭였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알겠어요. 딸한테는 말 안 할게요. 딸한테 말 안 한다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그 전화 끊으세요. 안 돼. 지금 끊으면 안 돼. 어머니가 전화기를 꽉 움켜쥐셨어요. 그리고 이불 속으로 더 깊이 몸을 숨기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주 이상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전화기 너머 누군가의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작아졌어요.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뭐라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원망, 두려움, 그리고 절박함. 미경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큰일 났어. 저요? 무슨 일인데요? 교통사고. 사람을 쳤다는구나. 지금 경찰서에 있대. 교통사고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무슨 사고를 쳐요? 아니야, 지원이가.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지원이가 사고 냈어. 사람을 다치게 했대.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고. 합의금을 내야 한대. 지원이. 제 딸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까 김 부장에게 말한 정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녀 이름. 지원이라고 했죠.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고요. 어머니 주소. 전화번호.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예요. 전화 끊으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경찰이라고 했어.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야. 아니에요. 보이스피싱이에요. 무슨 소리야? 지원이 목소리도 들었어. 어머니가 울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원이에요. 제가 사고 냈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울더라.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 목소리를 흉내낸 거예요. 아니면 녹음한 걸 틀었거나요. 엄마, 지금 당장 전화 끊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완강했어요. 안 돼. 그러면 지원이가 위험해. 엄마, 네가 나가.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가 저를 밀쳤습니다. 82세 어머니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했어요. 공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저는 물러섰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 너무 또렷해서 제 귀에도 들렸어요. 피해자 측에서 3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손녀분이 구속될 수 있어요. 3천만 원.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어머니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르신, 손녀분 구속 원하세요?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그럼 지금 당장 은행 가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지금요? 네, 지금 즉시요. 30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손녀분 구속 영장이 발부됩니다.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서는 모습이 너무 다급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어머님, 혹시 옆에 누가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 남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셨어요. 딸이 왔어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거예요. 딸에게 알려지면 수사에 방해가 됩니다. 네, 네, 알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손짓을 하셨어요.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거 사기라니까요. 제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어요. 미경아, 내가 모르는 일이야. 나가 있어. 엄마, 나가. 어머니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방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귀를 대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통장이 방에 있어요. 지금 찾을게요.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번호는? 네, 알겠어요. 어머니가 비밀번호까지 말하고 계셨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말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신호가 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멀쩡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요. 왜요? 아무 일 없지? 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딸은 멀쩡했습니다. 사고 같은 거 안 났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 앞으로 갔어요. 엄마, 지원이 멀쩡해요. 제가 방금 통화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통장을 손에 쥐고 계셨어요. 전화는 아직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원이 집에 있대요. 아무 일 없어요. 제가 핸드폰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경찰이 지금 지원이랑 같이 있대. 네가 잘못 건 거야. 잘못 걸었을 리가 없잖아요. 지원이 목소리 들었어요. 경찰이 거짓말할 리 없어.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에서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어머니가 버둥거렸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던 목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전화 끊지 마세요. 손녀 구속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그거 사기라고요. 어머니는 멍하니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으셨어요. 내가 뭘 한 거니? 어머니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신 거였어요. 지원이가
정말 괜찮은 거니? 네, 엄마. 아무 일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품에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하다, 미경아. 내가 정신이 없었어.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제가 김 부장에게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줬으니까요. 어머니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손녀 이름까지. 그 정보로 늑대들이 어머니를 공격한 거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전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손녀분 정말 구속됩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지금 은행 가세요. 3천만 원 준비하세요. 협박이었습니다. 저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어요. 범인이 주변에 있고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어요. 신고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떨고 계셨어요. 미경아, 내가 통장 비밀번호까지 말했어. 괜찮아요, 엄마. 전화만 끊으면 돼요. 정말 괜찮은 거니? 네, 경찰이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전화가 올까요? 혹시 어머니가 또 속을까요?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당 쪽에서요.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설마 직접 찾아온 건 아니겠죠?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남자가 낫을 들고 서 있었어요. 50대쯤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윤정수 씨였어요. 귀농에서 텃밭 가꾸며 사는 분이었습니다. 평소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죠. 윤정수 씨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소리 지르는 걸 들으신 것 같았어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윤정수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소리가 나던데. 윤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무뚝뚝했지만 눈빛은 걱정스러웠어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서요. 어머니가 속을 뻔했어요. 아, 그거. 요즘 많이 당한다던데. 윤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수상한 사람 오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경찰 올 때까지요. 그럼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윤정수 씨는 마당 한쪽에 낫을 세워두고 섰습니다. 든든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요.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이제 좀 진정하신 것 같았습니다. 미경아. 네, 엄마. 내가 왜 그랬을까? 경찰이라니까 그냥 믿었어. 어머니가 자책하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잘못이라는 걸요. 제가 김 부장에게 어머니 집 가는 길을 다 알려줬다는 걸요. 빨간 숄이 방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까 벗어둔 거였어요. 그 숄이 갑자기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 두른 숄. 하지만 그 욕심이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었습니다. 챕터 4 늑대를 물리치다. 경찰차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 내렸어요. 신고하신 분 계세요? 네, 여기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가왔어요. 보이스피싱 신고하셨죠? 네, 맞아요. 어머니가 전화 받으셨는데 저희 딸이 사고 났다고.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김 부장 이야기부터요. 제가 어머니 정보를 다 알려준 것까지. 경찰관은 메모를 하며 들었어요. 김철민이라는 사람 명함 있으세요? 네, 잠시만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경찰관이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이 은행에 김철민이라는 부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10중 8구 가짜일 겁니다. 네, 어르신은 괜찮으세요? 다른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안내했어요.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아직도 떨고 계셨어요. 어머님, 경찰입니다. 괜찮으세요? 경찰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돈은 안 보냈어요. 딸이 막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전화 끊으신 게 정답이에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혹시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네, 말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빨리 변경하셔야 합니다. 혹시 인터넷 뱅킹 하세요? 아니요, 안 해요. 다행이네요. 지금은 시간이 늦었고 내일 아침 일찍 은행 가셔서 비밀번호 바꾸시고 혹시 모르니 계좌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네, 경찰관이 어머니께 안내문을 주었어요.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화 오면 무조건 끊으세요. 경찰이나 검찰이 전화로 돈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어요. 경찰관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신고 잘하셨어요. 요즘 수법이 정교해져서 많은 분들이 당하시거든요. 저도 조심했어야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인 잘못 아닙니다. 사기꾼들이 나쁜 거죠. 경찰관이 위로했습니다. 혹시 또 전화 오면 바로 112로 신고하세요. 그리고 이 명함 가져가겠습니다. 수사 자료로 쓸게요. 네, 그러세요. 경찰관들이 차에 올라탔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이렌 소리 없이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마당 한쪽에서 윤정수 씨가 여전히 서 계셨습니다. 윤정수 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든든했어요. 별 말씀을요. 옆집인데 당연한 거죠. 윤정수 씨가 낯을 들었습니다. 혹시 또 수상한 사람 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집에 있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윤정수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말수가 적은 분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일어나 앉아 계셨어요. 미경아. 네, 엄마.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어머니가 자책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아니야. 평생 사기꾼들 조심하라고 들었는데 정작 당할 뻔했잖아.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원이가 위험하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아무 생각도 안 났어.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손녀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고백해야 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응? 제가 잘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읍내 카페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가 은행 부장이라면서 투자 얘기를 했죠.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 사람한테 제가 엄마 얘기를 다 했어요. 여기 한옥 있다는 것, 예금 있다는 것, 엄마 나이, 전화번호, 주소. 다요. 뭐?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딸 취업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 사람이 좋은 투자가 있다고 해서 엄마한테 1,000만 원만 빌리면 6개월 후에 수익 붙여서 갚을 수 있다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바보같이 속았어요.
그 사람이 제 얘기 듣고 엄마 정보 다 빼낸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고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경아. 어머니가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고개 들어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에는 화가 아니라 슬픔이 있었어요. 너 그렇게 힘들었니? 네? 지원이 취업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어?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사기꾼한테까지 속을 정도로?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무능해서. 야, 이 바보야.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엄마한테 왜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엄마 돈을 어떻게 손대요? 내 돈이 뭐가 아까워. 딸이 힘든데.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치킨집 망한 거 알아. 빚 갚느라 힘든 것도 알고. 지원이 취업 안 돼서 속상한 것도 다 알아. 엄마. 그런데 너는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았구나. 어머니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사기꾼한테 속을 뻔했잖아. 죄송해요. 미안해 할 거 없어. 내 잘못이 아니야. 어머니가 제 얼굴을 마주 보셨어요.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사람 약점을 파고드는 놈들이 나쁜 거야. 하지만 제가 조심했어야. 너도 피해자야, 미경아.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놈들은 전문가들이야. 사람 심리를 파고드는. 내가 딸 생각하는 마음을 이용한 거지.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안고 계셨어요. 이제부터는 엄마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네, 돈 필요하면 엄마가 줄게. 내 딸이 사기꾼한테 속는 것보다 그게 100배 낫다. 고맙습니다, 엄마.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어요. 배고프지? 밥 차려줄게. 엄마, 제가 할게요. 됐어. 오늘은 엄마가 해줄게. 어머니는 냉장고를 여셨습니다.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신 거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문자가 몇 통 더 와 있었어요. 어머님, 전화 주세요. 손녀분 위험합니다. 지금 은행 가세요. 협박 문자였습니다. 저는 모두 삭제했어요.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빚 이야기도요. 딸의 취업 이야기도요. 제가 얼마나 불안했는지도요. 어머니는 다 들어주셨어요. 내일 은행 같이 가자. 비밀번호도 바꾸고. 네, 엄마. 그리고 지원이한테도 얘기해. 할머니가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엄마. 됐어. 손녀 취업할 때까지 학원비 정도는 내가 댈 수 있어.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뭘? 가족인데?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빨간 쇼를 다시 꺼냈어요. 거울 앞에서 목에 둘렀습니다. 예전처럼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숄은 제가 위험을 이겨낸 증거였어요. 가족을 지켜낸 용기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어요. 어머니를 지켰으니까요. 사기꾼들의 늑대 같은 이빨을 피해냈으니까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준 안내문을 다시 읽었어요.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1. 전화로 돈 요구하면 무조건 사기.
2. 가족 사고 운운하면 본인에게 직접 확인. 3. 절대 계좌 이체하지 말 것.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순간에는 이성이 마비돼요. 특히 가족이 위험하다는 말을 들으면요. 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창밖을 보니 윤정수 씨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도 깨어 계신 것 같았어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내일 인사 제대로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주무시고 계셨어요. 코 고는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김 부장. 친절한 미소. 전문가라는 권위. 그리고 제 약점을 파고든 한마디 한마디. 모두 계산된 것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노린 덫이었죠. 하지만 저는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지켰고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은행 가서 비밀번호 바꾸고요. 딸한테 전화해서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얘기하고요. 남편하고도 솔직하게 대화해야겠어요. 우리 형편에 대해서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니까요. 빨간 숄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색이 선명했어요. 경고의 색, 위험의 색. 하지만 동시에 용기의 색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늑대는 숲속의 맹수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가장 깊은 약점을 파고드는 자들이었죠. 자식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불안, 그걸 이용하는 친절한 가면을 쓴 늑대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그들의 수법을요. 그들의 거짓말을요. 영원히 경계할 거예요. 다시는 속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빨간 숄을 두른 여자의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